종의 기원이 발표되기 3년 전인 1856년 독일 네안데르탈 계곡의 펠토포 동굴에서 석회암 채취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독특한 두개골과 팔다리뼈를 발견했습니다. 인골은 해부학 교수 샤프하우젠에게 건네줬고 최초로 고인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샤프하우젠은 독일 박물학교에서 두꺼운 눈썹뼈와 볼록하게 튀어나온 뒤통수, 휘어진 대퇴골의 독특한 특징들을 갖는 미지의 고인류에 관하여 발표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생경한 내용을 접한 학자들의 반응은 매우 냉랭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독일 의학자였던 누돌프 피르어는 우리와 다른 인류종이 과거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네안더 계곡의 화석의 정체가 구루병과 관절염에 시달리던 기마병이 오랫동안 말을 타면서 뼈가 변형된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1859년 종의 기원이 출간되고 런던 린네학회에서 진화론의 개념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종의 기원이 출간되기 이전부터 이미 멸종된 공룡 화석들이 세간에 알려져 있었고 몇몇 학자들은 물밑에서 진화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독이라 불린 토머스 헉슬리를 비롯해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은 네안데 계곡의 화석을 유인원과 현대인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일 것이라 발표했고 땡대맞던 네안더인은 단숨에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안더 화석보다 수년 전 일찍 발견되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벽장 속에 잠들어 있던 지브롤터 두개골이 공개되면서 지질학자 윌리엄 킹은 이들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 명명했습니다. 1908년 프랑스 남부 라샤펠 근교의 작은 동굴에서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한 네안데르탈 전신뼈 한 개체가 출토되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무스테리안 석기와 불을 피웠던 흔적, 이들이 잡아먹은 술록, 들소, 말 등 동물뼈 상당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라샤펠 화석의 주인공은 치아가 대부분 빠져있고 거북목처럼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며 등이 구부러진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석을 분석한 프랑스 고생물학자 피에르 마르셀린불은 네안데르탈인을 구부정한 자세로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미개한 온시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때부터 네안데르탈인은 야수와 같은 열등한 종족의 비호감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라샤펠 남성은 노인이 아닌 30대로 밝혀졌으며 퇴행성 척추관절염, 갈비뼈 골절, 비타민 D 부족에 의한 다리뼈 변형과 치아 소실에 극히 불량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이는 라샤펠 남성이 주변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며 생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그의 무덤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네안데르탈인을 더 이상 야수가 아닌 인간에 가까운 친근한 이미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서아시아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했으며 대략 15만 년 전부터 3만 년까지 생존했습니다. 네안데르탈 유골은 총 500개체 이상 발견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고인류입니다. 이들의 유골이 많이 발견된 이유는 개체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들이 주로 동굴을 터전으로 생활했고 유럽의 토양이 알칼리성 석회암 지대라서 뼈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호모 에렉투스가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유럽 남부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이들을 이른 정착민을 뜻하는 호모 안테세수르라 부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호모 안테세수르 유골은 스페인 바라코레온에서 발견된 140만 년 전의 어린이 치아와 후두부 파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아타푸에르카의 유적 100만 년에서 80만 년 사이에 TD6번 지층에서 호모 안테세수르의 유골 6개체, 80여 점의 뼈와 온시석기, 도살된 동물들의 뼈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다리뼈 길이로 추정한 남성들의 평균 키는 175cm 정도로 네안데르탈인과 다르게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호모 안테세소르의 유일한 머리뼈인 ATD 6번 어린이 두개골과 하악은 다른 고인류와 달리 평평한 얼굴과 작은 턱에 현생인류와 아주 유사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수의 유럽 학자들은 호모 안테세소르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화석수가 적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이들 뼈 25%에서는 끔찍하게도 골수 추출과 돌칼로 잘려지고 긁힌 명백한 식인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아타푸에르카 유적 시마동굴의 40만 년 전 지층에서는 인류 최초의 매장 의식으로 추정되는 온실무덤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하이델베르크인 30개체의 5천여 개 뼈조각, 아슐리안 석기가 함께 묻혀 있었고 이들을 통상 시마인이라 부릅니다.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5번 여성 두개골은 곤봉으로 타격당한 듯한 함몰골절과 치아골절이 확인되며 두개골 17번에서도 강력한 타격에 의한 치명적 전두골 골절이 확인되어 동족 간의 다툼과 폭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마인 화석은 아직 하이델베르크인의 생김새를 보여주지만 4번 두개골 용량은 1400cc로 증가했고 남성 평균 키가 164cm로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마인의 턱과 치아는 하이델베르크인의 마우어 턱뼈보다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시마인 28명 중 20명에서 오른손 잡이 이미 확인되었고 말하기와 관련된 중요 신체 기관인 설골이 현대인의 설골과 유사하여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뇌의 언어 중추는 좌측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에 위치하며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언어 능력이 발전하면서 오른손잡이가 증가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앞니를 물건을 고정하는 집게처럼 제3의 손으로 활용했으며 앞니의 스크래치 방향과 팔뼈의 좌우 두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오른손잡이 비율은 89%로 우리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마티아스 마이어는 40만 년 전 시마인의 대퇴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가장 오래된 고인류의 유전자 검사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70만 년 전 말 화석의 유전자 검사가 성공함으로써 7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화석에서도 DNA 추출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시마인의 모계 유전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결과는 당혹스러웠는데 유전학적으로 유럽 네안데르탈인보다 아시아의 데니소바인에 더 가깝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아에서 추출한 핵 DNA 2차 검사에서는 시마인이 네안데르탈인의 직계 조상이 맞다는 결과값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상이한 유전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하여 시마인이 살던 40만 년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서로 다른 길로 분화했기 때문이라 해석합니다. 50만 년 전 유럽에 정착한 하이델베르크인은 4차례의 매서운 빙하기 추위를 이겨내고 가혹한 생존 투쟁에 거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뜻한 방한용품 하나 없이 털 가죽만을 걸친 채 살을 내는 한기를 이겨내며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적 고립 상태에서 추운 환경에 적합한 두꺼운 몸통과 짧은 팔다리를 가진 외형으로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베르그만의 법칙에 따르면 몸집이 두껍고 팔다리가 짧아질수록 몸의 부피 대비 노출되는 표면적이 줄어들어 추운 기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신진대사의 증가와 비대해진 몸집과 비례하여 두개골 크기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일 무르강변에서 발견된 30만 년 전 스테인하임 두개골은 하이델베르크인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유골에 해당합니다. 앞면부는 하이델베르크인의 모습이지만 측두골과 후두부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가깝습니다. 영국 템즈 강변 스완스콤에서 발견된 30만 년 전 여성 후두부 두개골에서도 과도기적 형태가 나타납니다. 두개골 안쪽 면에는 뇌 표면의 주름과 혈관 각인이 잘 새겨져 있으며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인 후두부 돌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거의 옆은 깊이가 40m 이내로 빙하기 때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골은 50만 년 전 하이델베르크인의 박스그로브 정강이 뼈입니다. 이탈리아 알타무라 지역의 라마룬가 동굴에서 발견된 15만 년 전 두개골은 수포 모양의 석회로 가득 뒤덮여 있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나운 눈썹뼈를 가진 하이델베르크인의 전형적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2016년 견갑골에서 추출한 DNA 검사상 가장 초창기의 네안데르탈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3만 년 전 크로아티아 크라피나 유적에서부터 명확한 네안데르탈인의 외형적 특징들이 나타나며 초창기 이들의 거친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